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적천수 청미에 나오는 사주 명절을 중화용신을 잣대로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30번째입니다. 이 명절은 5월의 무토입니다. 5월의 무토는 수를 먼저 용신으로 쓰고 사주에 있든 없든 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금이 수를 도와줌으로써 사주 전체의 중화를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연지에 있는 신금이 있지만은 그리고 일지에 있는 자수가 있지만은 이 자수는 5월의 오시의 가운데에서 충을 받고 있습니다. 화극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5월의 무토 입장에서는 용신이 극을 받게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록 연지에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지만은 희신인 금이 수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용신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희신의 작용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주에서 용신이라는 것은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 사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오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희신은 아무리 많아도 용신이 없는 가운데는, 또는 용신이 충을 받고 있는 가운데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경신신유의 운이 와서 일지자수와 금수상생, 즉 금생수 수생금을 해서 원국에 있는 신금과 함께 사주 전체의 중화를 꾀하고자 하지만은 충을 받고 있는 자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천간이 모두 비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사주가 만약에 임수라는 용신의 운을 만났을 때 그 용신인 임수는 대운에서 술토와 함께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술 화국이 될 것이고 이 임수는 원국에 있는 신금을 뿌리로 두고 사주의 중화작용을 하게 되겠지만 이 임수는 세 개의 무토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신이 바로 그걸 받아버림으로 인해서 오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그 점이 이 사주를 관찰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를 임철조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주는 앞 사주와 비교해서 29 강의에 배운 앞 사주는 무자, 무오, 무술, 무오와 이 사주와 일면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의 사주와 비교해서 신금 하나만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앞 사주는 무자이고 나머지는 전부 오화와 술토와 오화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표현상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임철조는 여기서는 천간의 기운은 하강을 하고 있고 지지의 수에게는 근원이 있어서 오화가 비록 맹렬하다고 하지만은 임철조의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 이 신금을 손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신금을 용신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옛 고전의 사주를 풀다 보면은 용신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바는 못 됩니다만은 용신이 만약에 충을 받지 않았다면은 아마 임철조는 이 자수를 용신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전에서 용신이 충을 받으면은 무조건
그것은 용신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철조는 자수가 아닌 충을 받고 있는 자수가 아닌 신금을 용신으로 내세우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물며 자수가 있어서 병을 제거하는 희신이 되고 있다. 참 이런 표현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수가 병을 제거하는 희신이 되고 있다. 이 충을 받고 있는 자수가 어떤 원리로, 어떤 설명으로 이것이 병을 제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희신으로 써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 문장만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신금운의 경신대운의 신금운이라고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경신대운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신대운의 무진, 진토의 세운이 오니까 멀리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합격하였다라는 설명이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갔다라든가 또는 좋은 데 취직을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많은 사주를 통변하다 보면은 좋은 운이어야만 합격을 하고 취직을 한다는 그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한다면은 좋은 운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자격 시험이나 시험에 무조건 불합격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임철조의 시각은 경신대운의 진토운을 만남으로 인해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이 사주가 좋은 그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아쉬운 것은 임술대운에 가서 천간의 비견들이 무토 비견들이 재성인 임수를 토곡수해서 재성을 쟁탈하고 있고 지지에는 오화와 술토가 오술 화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람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앞사주에서는 임술대운에서 불에 타서 온 가족이 사망을 했다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자수가 충을 받고 신금이 있는 이 사주라 하더라도 앞의 사주와 마찬가지로 임술대운이 오면은 흉함을 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임철조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분은 수용할 수가 있고 또 일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사주의 경우에는 용신이 엄연히 충을 받든 말든 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신을 신금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충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글자가 용신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을 받든 어떻든 용신은 용신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이 현대 명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이 충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불리한 사주 구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지의 자수가 아닌 일지의 자수가 충을 받았기 때문에 5월의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의지할 수 있는 자수가 좌우에 있는 오화로부터 충을 받는다는 것은 그 불길함을 예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를 앞의 사주와 비교해서 잘 음미해 보다 보면은
고인들의 사주 통계는 그렇게 논리적인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매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비견이 와서 그걸 한 것을 논하고 있으면서도 앞의 사주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